자, 오늘부터 통사 투. 요거 요건에 요거 원하냐 투. 자, 목차 잠깐 보자. 목차 한 두 장만 넘기면 나와. 투도 단어는 5단어냐. 사실상 통사는 이 투가 메인이에요. 투가 메인이에요. 투가 어려워요. 투의 요 앞에 1, 2, 3단원 있죠? 얘네가 헬이에요. 얘네가. 이게 수능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고3 되면 수능 볼 거 아니야? 제가 봐서는 요 단원이 아마 킬러 단원일 겁니다. 예. 왜냐? 1단원 있죠? 여기 인권보장과 이거 너희 중3 때 했던 내용들이야. 여기 언니 오빠들 현재 수능 과목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거든요. 선택 비율 더럽게 적어요. 어려워서 안 해 애들이 잘. 그 다음에 2단원은요.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탐 과목 중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킬러 단원이야. 이 사회 정의 이론이라는 파트. 물론 우리 통사 이 책에는 원래 여기에 이제 사상가들이 나와요.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제가 아직 구중을 다 보지 못했지만 나온 것만 봐도 다 언급을 아직 다 안 했어. 근데 몇몇 교과서는 내가 보니까는 거의 이제 언니 오빠를 보는 그 생활관리에 나오는 사상가들 꽤 많아. 그걸 거의 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수능은 무조건 낼 거고요. 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3단원은 말해 뭐해. 이 경제 파트입니다. 네. 특히 3단원의 네 번째 있죠? 네 번 소단원 4번 국제분업과 무역. 여기 기회비용이라는 걸 계산해야 돼. 예,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산수 수준인데요. 근데 산수 수준이지만 그래도 계산하는 건 좀 짜증나죠? 실수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구나 만점을 맞을 수 있지만 만점 맞기가 그렇게 호락하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야. 특히 너희들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애들이고 또 최소 이제 중경외시 이상 내 목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요. 특히 탐구는요. 만약에 20문제가 나온다 치면 현재 언니 오빠들 중에 공부 좀 하는 언니 오빠들을 14, 15개는 16개가 그냥 맞춰요. 그냥 하면 다 맞추는데 나머지 서너 개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요. 서너 개가 이제 킬러 단원이고 킬러 문항이고 교수님들이 너희를 졸라게 괴롭히려고 이상한 말을 꼬아서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졸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 과목이 된 이상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학기 시작해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학교 이제 가면 들뜬 마음에 가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선생님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과목 수업 들으시면 또 그런 거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너 학원에 더 의존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고등부 언니 오빠를 한번 봐봐. 어이구 죽상이지. 맨날 죽상하고 다니지. 왜 그래? 학교에서 데미지 있고 젠장 하고 나서 선생님 이러고 이제 푸는 거야.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중간고사 이만큼 보는데 진도는 요거밖에 안 나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얘기하고 특히 사회 선생님 미친 것 같아서 선생님 진도는 시험번 이만큼이래요. 근데 진도 이만큼 나가고 저번 1시간에 40페이지 나갔어요. 우와. 제가 뻥인 것 같아요. 수년째 보고 있습니다. 수년.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네들은 정말 1점, 2점의 내신 점수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대치동의 사탐학원들 애들이 바글바글 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걔네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기 시작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요 단원은요. 법 얘기인데요. 자, 요 단원은 지금 우리 굉장히 생생한 라이브적인 단원이에요. 왜? 지금 우리 요즘에 뉴스에서 맨날 입에 오르는 얘기가 오늘 나오죠. 예. 여러분, 이런 과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맨날 입에 오르는 얘기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20대, 30대 애들이 그 법원을 침탈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뽀개고 심지어 방화까지 했다고요. 속된 말로 걔네들은 사회 공부 안 한 거죠. 민주시민이 아니죠. 그리고 법원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3주체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나라의 구조적 틀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 하나를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 집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럼 그걸 누구 손해야? 지 손해 아니야? 속된 말로 지가 억울한 게 있으면 어디 가서 호소해?
법원가 될 거 아니야. 미친놈들 아니야? 지가 억울한 거 있으면 법원 가서 판사님 잘 좀 봐서 이럴 새끼들이 그걸 쳐들어가가지고 헌법기관 침탈해서 불을 지르고 판사 어디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무법천지야? 구멍가게가 완전히 그 또라이들이 정말 20, 30대들 특히 20, 30대들 20, 30대가 거의 이번에 침탈하는 애 중에 50%가 넘었대. 아무 생각이 없어. 사회 공부 안 한 거. 안 한 거. 정말 안 한 거. 얼마나 사회 공부가 필요한지 여실히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명감 갖게 됐어. 너는 다 죽어. 자, 8페이지. 오늘 특히 조는 놈들은 죽일 거야 진짜. 오늘은 특히 졸지 마세요. 왜? 앞으로 너희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많이 살겠죠. 앞으로 7, 80년씩 더 살 때 이 사회가 그나마 건전하게 저 우간다나 저 이상한 나라에서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고 무정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개빈곤하게 사는 그러한 꼴을 안 당하려면요 철저히 들으세요.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해도 봐 돌아가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잘 읽어놓은 민주주의 이걸 한순간에 깨우려고 그래? 그 미친놈. 그 새끼들은 이번에 아주 소유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소유죄 적용하면요 징역 최소 10년이에요. 에이 10년이요? 여러분 말이 10년이 10년 동안 깜빵에 있어봐요. 20살 들어가면 30살에 나오는 거야 30살. 꽃다운 20대 청춘을 다 날리는 거야. 그 새끼는 이제 욕할 뻔했네. 뭐 됐어요 정말로. 20살짜리 들어가봐요. 10년 동안 30살 돼서 나오는 거예요. 20대 날라간 거예요. 지 인생 20대는. 그 한순간의 실수라고 말하기도 그래. 정신 차려야 돼. 1벌 끝내줘야 돼. 8페이지로.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이래도 좋은 새끼는 분명히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졸리면 나가서 서서 들어. 그럴 정신도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응? 너희들 톡 까놓고 얘기해볼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특히 S반 니네들은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될 당위성은 다 알고 있지. 적어도 니는 동기부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옆에 친구가 헛소리하고 졸과 바빠져 있으면 무슨 생각할까? 욕해요 욕. 친구들이 욕한다고. 친구 안 먹어 이제. 자, 통사 2야 이제 2. 거기에 1단원. 자, 우선 칠판을 쫙 봐. 교재는 형광펜만 칠하면 되니까. 첫 시간은 요거 인권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인권이 뭐야? 얘기해봐. 인권이 뭐야? 인권이 뭘까? 인권. 그렇죠.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 주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근데 왜 인간이면 왜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돼? 라고 물어보면 why? 왜 인간이면 마땅히 권리를 누려야 돼? 라고 할 때 이제 키워드가 이거야.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 존엄성을 지닌 존재. 알았습니까? 존엄성적 뭐가 있다고 해? 가치가 있다고 해. 얘들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야.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존재야. 존재 이유말로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건 소중히 여겨. 인간은 소중히 다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가 고대 사회, 뭐 중세, 뭐 들어봤죠? 뭐 근대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네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왕이 있었죠. 왕. 뭐 서양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고 동양도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신분제로 나눴어요. 그렇죠? 귀족들, 일반 평민들, 뭐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는 뭐 조선시대 양반들, 뭐 상민들, 뭐 이렇게 들어보잖아. 심지어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얘네는 특권 계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런 게 보장이 됐어? 존엄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존엄성을 가진 건 맞죠. 느낌도 이렇게 많아. 존엄성을 가진 건 맞는데 뭐라고 해야 돼? 당연히 존엄성은 가진 게 맞죠. 하지만 뭐가 안 됐어? 보장이 안 되죠. 보장이. 그치. 선생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조선시대로 갔어요. 그래서 노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네 주인하고. 너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어. 야, 오늘 밤에 자, 저녁과 먹다 하자. 야, 오늘 뒤집어 엎자.
야, 우린 똑같은 인간이야. 세상을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마 노비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몸을 막 묶고 주인한테 데리고 갈 거야.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래? 주인마님 왜 미친놈이 와가지고요. 뭐 주인마님을 시해하려고 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그럴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럴까?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 제도. 이 제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제도라는 건 뭐야? 한 사회를 움직이는 규칙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상 뭐가 두려워? 규칙을 깨는 걸 졸라 싫어. 비록 자기들이 억압받고 천대받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녹아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 제도를 깨는 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제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 제도가 바뀌려면요. 역사의 경험을 의하면 피를 흘렸어요. 피를 막 흘렸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 레볼루션, 혁명. 피를 안 흘리고는 제도, 구조가 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민혁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하면, 자, 뭐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에 가시면 뭐 시민의 정의가 아주 복잡합니다. 뭐 대중, 군중,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시민, 일반적인 사람들,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일반 시민이라고 그래요. 시민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게 돼요. 바로 근대, 바로 정확히 얘기하면 18세기 이후. 18세기 이후. 선생님, 근데 솔직히 잠자던 애들이 갑자기 이걸 뒤집어 엎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분명히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없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역사 또한 과학적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계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계기가 뭘까? 그 계기는 14, 15세기서부터 꿈틀댔어요. 18세기 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14, 15세기서부터 어떤 게 꿈틀꿈틀 됐냐면 이제 그 여러분 알죠? 그 뭡니까? 신항로겠죠. 들어봤어요? 신항로겠죠? 배 타고 나갔어. 멀리 안 갔죠 옛날엔. 왜 멀리 안 갔어? 그렇죠. 우리의 지구관이 어땠어? 우리의 천체관이 나가면 딱 남떨어지게 떨어진다. 근데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쭉쭉쭉 가네? 그리고 신대륙 발견하고, 그래서 인도 가서 향신료 딱 얻어서 저국에 가서 맛봤더니, 음식 맛 좋네? 그러다니 뭐가 돼? 배 끌고 나가기 시작한 거야. 배 타고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상업이 발전. 상업. 그렇죠? 상업, 중개무역, 상업이 발전합니다. 국가도 당연히 지원했어요. 왜?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 국가도 좋아하는 줄 알아. 그렇죠? 왜?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해줄까? 막 물어봤어. 저희 상선을 잘 좀 보호해주세요. 해적들한테 저희가 막 맨날 당해요. 그래서 군함 붙여주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 상공업을 졸라게 졸라게 지원했습니다. 중상주의에서 이제 상인들이요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졸라 좋았죠? 엄청 좋았어. 그런데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얘들이 슬슬 분노가 여기 시작한 거죠. 왜? 착취한다. 흔히 말하는 요 새끼들이요 착취한단 말이야. 자꾸 내 돈을 삥땅 뜯어간단 말이야. 자꾸 내 돈을 뜯어간단 말이야. 내 돈을 자꾸 뜯어가. 빡쳤죠. 졸라 빡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뭐 당연히 직업이 다양하겠죠. 농민도 있고 어민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진정한 빡침은 누굴까? 얘네죠. 얘네는 원래 못 살아. 삥 뜯길 것도 별로 없어. 알았어? 진짜 삥 뜯긴 애들은 얘네지. 얘네들 뭐라고 불러? 불어로 주아지, 부르주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지? 얘네가 깊은 빡침이 왔었어요. 자,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을 알아야 돼. 자, 이걸 우리 교과서는 아마 여러분 중간 시험 때 무조건 내는데 3대 시민혁명이에요. 3대 시민. 3대. 영국,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3개. 3대 시민혁명을 알아야 된다. 순서,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얘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영국 잠깐 보면 영국 왕이 있었죠. 자, 영국 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근데 얘네는 국회가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귀족. 근데 영국은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얘네 둘은 층간소음이 졸라 심한데
원래 얘네 둘은요 사이가 좋아야 될 애들이에요. 사이가 좋아야 될 애들인데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어요. 희한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은 유난히 또라이 왕들이 많았어요. 뭐 왕비하고 이혼해가지고 뭐 저기 파문을 당하질 않나. 집딸내미 시집 보냈더니 사위가 집딸내미 똑바로 못해준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질 않나. 이 또라이들이 철나 많았어요. 영국은 정말로 또라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라이 밑에 의회가 귀족들이 얘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이제 뻑하면 세금 걷고 뻑하면 군대 동원하고 의회에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회의 말을 졸라게 안 돼. 맨 처음에 탈을 탈렸어요. 아 제발 좀 혼자 독단적으로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알았어 하다가 계속 왕들이 세습됐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무슨 유전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못 참았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죽이러 갔는데 톡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허수아비 왕을 세웠죠. 허수아비 왕을 세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험 때리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할게요. 아무튼 허수아비 왕을 세워. 왜 허수아비예요 선생님? 얘네들이요. 얘네가 얘를 갖다가 만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종이 쪽지 하나 딱 들이대고 너 사인해 이거 사인해 새끼야 사인. 이거 뭔데 무슨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뻘짓거리 하면 넌 죽어. 의회의 동의 없이 뻘짓거리 하면 넌 죽어. 세금 거들려도 우리한테 보고하고 군대 동원을 우리한테 보고 다 보고 이 새끼야. 안 그러면 넌 죽어. 이걸 권리장전이라고 권리장. 그러니까 영국의 헌법이에요. 영국의 헌법을 하는 헌법. 헌법이 최고법이잖아요. 영국의 헌법 이 권리장전에다가 얘가 여기 사인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이 허수아비가 되죠. 영국은 이때부터 군주라는 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지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없었어요. 의회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주의 어떤 의회 중심주의적 공화제를 한 게 영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입헌군제를 한 나라죠. 입헌군제가 뭐냐면 군주 왕은 있어요. 헌법 들어갈 입장. 왕의 권한, 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헌법 속에다가 쏙 집어넣은 거야. 그 얘기는 가둬놓은 거야. 요 안에 가둬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요 안에서만 놀아. 너 여기서 깝치면요, 넌 죽어.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된 거야. 요게 영국이었어. 자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하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네. 오랜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영국에 이때 여왕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 당연히 여왕은 영국 국민도 자기 백성이요, 미국 국민도 자기 백성이요 했는데 졸라 차별했어. 얘네한테 안 걷는 세금을 얘네한테는 걷어. 빡쳤죠. 아니 영국 같은 시민이라며 같은 백성이라며 영국 국민한테는 안 걷는 세금을 얘네한테 막 걷는 거야. 빡쳐 안 빡쳐? 졸라 빡치죠. 그렇죠. 근데 식민지니까 뭐 어떻게 대들기도 어렵고 특히 여기 미국은 이민자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 구심점이 없어.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도 결국에 누가 빡쳤냐면 얘네들이 빡친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장사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영국이 어느 날 갑자기 얘네가 어떤 제품을 강매했어요. 강매가 뭐야? 사 그냥 새끼야 사. 알았어? 그냥 갖다가 떵기고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차 홍차. 영국은 홍차 되게 잘 먹잖아. 근데 여러분 차를 먹는 문화는 어떤 사회에서 있는 문화? 사실상 차는 여러분 좀 여유 있게 먹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티타임에 이런 거는 뭐죠? 뭐 졸라게 바쁘고 정신없을 때 티타임을 하니? 좀 여유를 갖자 이런 거지. 근데 미국은 절대 어떤 식이야? 개척기야. 개척기가 뭐야? 정신없지? 언제 인디언 화살이 날라서 내 대가리를 뚫을지 모르는 시대인데 여유를 차 마시고 있어? 차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강매한 거야. 빡쳤죠. 그래서 일부 상인들, 다혈질 같은 일부 상인들이 그 차 실은 배를 불태워버린 거야. 보스턴 항에 정박되어 있는데 불태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떤 식이야? 밟은 세운에 다 죽여버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게 큰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민병대가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땅이 엄청 크잖아 아메리카. 각 지역에서 민병대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의병이죠. 이게 영국 군대하고 맞짱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군대, 뭐 미국에 상륙해 있는 군대들하고 맞짱을 뜨는데 이제 계속 군대를 보내줬어요. 솔직히 얘는 정식 군대잖아.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은요 세계 최강의 군대력을 장악했습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해군이고 나발이고 최강, 무조건 최강이었어요. 봐봐 영국하고 중국하고도 맞짱 떠도 박살내는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때 겁날 게 없는 나라였어요. 민병대? 이거 뭐야? 그냥 조직화되지 않은 의병이야. 게임 불보듯 뻔하지. 누가 이겨? 당연히 영국 군대가 이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 독립을 하네? 독립을 하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시츄에이션이 가능하지 않잖아. 어떻게 독립을 했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네. 갑자기 얘네가 도와줬어요. 얘네가 도와줬어요. 전쟁에 참 대규모의 정식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 먼저, 그렇죠. 먼저 얘네 얘네들이 사이 졸라 안 좋지. 원래 암숙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골이 깊어. 그리고 이 프랑스의 목적은요. 이 아메리카, 이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을 몰아내면 일정 부분 자기가 어떤 뭐 공헌한 지분이 있겠죠? 뭐 일정한 땅을 또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목적이었겠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 이겼어요. 몰아냈어요. 독립이 됐어. 졸지에 근데 독립이 돼버린 거야. 졸지에 독립이 돼버린 거야. 독립.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죠? 졸지에 독립이 됐으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라. 어떻게 할까? 근데 땅이 졸라 크니까 얘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각 주는 자치권을 가져. 그냥 주는 알아서 해. 니네 주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니네 주는 니네가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서 어떤 통일체를 가지고 대표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뭘 뽑았어? 대통령을 뽑은 나라야. 세계 최초.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연방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운영 이런 것들은 대통령 중심제로 하겠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독립선언서, 미국의 헌법의 기본이 되는 독립선언서에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 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 대통령제를 실시한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시험에 요거 하나 꼭 물어보고. 자, 이제 프랑스 얘기 빨리 해볼게요. 프랑스는 알다시피 방금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전을 했고, 자, 근데 프랑스는 그 여파로 재정이 고갈됐죠. 전쟁에 사람들 보내고, 군사 물자 보내고 하니까 재정이 고갈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 곳간을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 이때 왕이 루이 16세인데 이 왕이 이제 재정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또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또 이제 어떤 뭐 회의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독특한 이 대표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표 회의. 우리가 이제 프랑스는 신분 제도가 크게 1, 2, 3신분으로 나뉘고 여기 뭐 성직자, 뭐 귀족, 여기가 이제 일반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 계급은 좀 복잡해요. 흔히 말하는 최상위의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그 위에 뭐 농민, 노동자,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도시 빈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 당시의 시민, 요 시점에서의 시민은 부르주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모이겠습니다. 1, 2, 3신분 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한 거야. 모여서 우리 한번 회의 좀 해보자. 회의해서 우리 좀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만들지,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래 얘네는 특권층이에요. 특권 계층입니다. 얘네들은요, 보세요.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의무도 없어요. 각종 의무에서 면제입니다. 뭐 군대도 안 가고 권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데 얘네들은요, 자, 웃기는 게 세금 내죠. 의무 있죠. 군대도 끌려가죠. 권리는 안 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걸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모순적이라고 합니다. 모순적. 제도가 졸라게 모순적. 의무를 부과했으면 권리도 줘야지. 그치? 그쵸? 의무를 부과했으면 권리도 줘야지. 의무는 안 지는데 권리만 가져. 얼마나 모순적이야. 제도가 모순적이다. 제도의 모순성. 구제도의 모순성. 왜 구라고 하냐면 이게 뒤집어 엎을 거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회의하는 중간 잠깐 정회를 했어요. 쉬치다 해가지고 이 회의장에서 얘네가 나갔어요. 잠시 담배 피러 나가는데 갑자기 문을 싹 걸어 잠그더니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끼리 남아가지고 도장 꽝꽝꽝 찍으면서 통과시켜버렸어요. 깊은 빡침이 왔죠. 얘는 그 순간 뭐가 됐어요? 폭도가 됐죠. 폭. 완전히 들고 나서
광기 어린 폭도. 눈빛이 거의 살기죠, 살기. 말 그대로 살기가 돋았고 그 살기를 그대로 시행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왕까지 다 죽여. 이게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야말로 진정한 시민혁명이에요. 아까 피철철철 어디 갔어? 피철철. 체제가 바뀌는 건 말로 안 돼요.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존의 그 제도하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거. 타협이 안 돼요.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결국에는 피를 철철철철 흘렸죠. 아, 참고로 영국의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피를 안 흘렸다. 피 볼 뻔했잖아. 죽이려고 했는데 피 볼 뻔했는데 도망갔다고. 얘는 피 흘렸어. 졸라 많이 흘렸어. 아, 단두대 알려 단두대. 으아, 이따시만 뭐가지 된가? 잡아. 수목권은 귀여우려 수목권. 잡아. 이렇게 왕비. 왕비도 죽여. 왕비 알죠? 유명한 왕비 있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이 양반이 사치예요. 왕비 사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날도 아침에 화장 쫙 코르셋 쫙 쳐입고 심지어 뭘 했는지 아세요? 형장까지 레드카펫을 깔아달라고 했어요. 레드카펫을 깔아. 난 맨 땅을 밟을 수는 없다. 우와. 가면서 돌 졸라 막. 그렇게 죽었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피를 흘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요 시민계급이 사회 주도 세력이 됩니다. 주도 세력이 돼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선언문, 이 혁명 당시 발표됐던 인권 선언문, 자유, 평등, 가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가 오늘날 민주공화국이 됐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적 국가 구성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인권 선언문.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어깨에 또 이만큼 들어가요. 왜? 우리 자존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프랑스 콧대가 왜 높은지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얘기할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권 얘기하고 있었거든, 인권. 그러면 우선 이제 시민혁명 후 여기 많이 나와. 시민혁명 직후 우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시민들이 그렇죠? 새 세상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세상을 열어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법의 인권을 명시했죠. 우리가 보호받을 인권을 막 명시했어요. 잘 들으세요. 헌법에 우리가 보호받을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과 인권은 같은 말이지만 기존의 인권은 그냥 어떤 그 정의적, 의미적인 인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저거는 굳이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관념 속에 모든 인간은 동등해,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언적인 의미야. 근데 그걸로 가지고 과연 우리의 인권이 보호가 될까? 안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명시한 거야, 구체적으로. 헌법이라는 놈을 딱 만들어서 그 속에 낱낱이 명시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 뭔지를 낱낱이 명시해서 그래서 이 시민혁명 직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된 기본권이 자유권. 당연하겠죠. 그동안 억압받고 착취받았던 시대에서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딨어? 자유의 권리, 자유권. 그 다음에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권. 사실상 얘네 둘은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얘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유권인데 평등권이 없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평등만 있고 자유가 없다? 그런 나라도 없어요. 있긴 있어요.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뭐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공산주의는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지 맙시다. 우선 자유권, 평등권.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참정권입니다. 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참정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대표를 뽑는 선거권이라든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투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정권의 형태예요. 자, 그런데 요거 잘 봐. 시민혁명 직후 자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공화제를 했어요. 뭐 민주공화제건 귀족공화제건 공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함께 화합한다 이런 얘기야. 가장 이제 공화제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공화제, 민주공화제, 국민주권의 바탕으로 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가 있었거든. 모든 나라가 이제 의회가 있었고 대표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의 의회의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초창기는요. 아까 프랑스 얘기 잠깐 했죠. 여기 봐봐. 얘네가 빡쳐서 기쁜 빡침이어가지고 다 죽여버렸는데 사실상 요 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프랑스만 예를 들면 실제로 의회는 쟤네가 장악한 거야. 쟤네 부르주아들. 쟤네들이 의회를 장악해서. 그럼 생각해봐. 쟤네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가 법을 만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누굴 위한 법이야? 자기들을 위한 법 아니야. 속된 말로 뭐야? 지네들 돈 더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회에 얘네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도 시민 전체적인 넓은 의미의 시민의 범주 안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에 대한 고민은 1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초창기 이 선거권, 이 참정권은요 재산 있는 애들, 돈 있는 애들만 참정권을 갖고 그들의 대표를 뽑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쉽게 말하면 확대돼 갔어요. 확대. 그거를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불러요? 참정권 확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상 사회의 중심은 쪽수 대비 노동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봐야 되죠. 노동자. 그렇잖아? 자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대표를 못 뽑았단 말이야. 왜? 재산 정도로 뽑았으니.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노동자들이 삐져가지고 우리도 선거권 달라고 졸라게 와와댔죠. 그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영국 얘기를 해요. 영국이 일찍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광산 노동자, 뭐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 등등등 수많은 노동자들도 우리의 대표를 뽑고 싶어. 그런데 의회가 말치 별로 안 들었죠. 하물며 그때 의회는 귀족 의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 빡친 이 노동자들이 이 서명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받아서 탄원하려고 탄원서. 그래서 서명을 다니면서 국민한테 서명을 받으러 다녔어요. 이들을 뭐라고 불러? 차트 들고 다니는 사람들, 차티스트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으로 자 시험은 이거야. 차티스트 운동으로 물론 차티스트 운동의 영향이죠. 영향으로 이후에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다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함정파? 노동자라고 안 하고 이제 뭐 여기 다른 인부, 뭐 모든 사람, 모든 국민 그러면 안 돼요. 이거의 결과로 이제 얘네들이 또는 여성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교과서는 영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영국은 특히 여기 여성 동지들 영국이 얼마나 여성에 대한 보수성이 강한지.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대표도 의회에 의회에 나가야 된다. 근데 여성들이 의회에 나가는 거, 뭐 의회에 나가는 건 둘째치고 정치에 깝치는 건 용서를 안 해 남자들이. 그래서 일부 여성 운동가들이 와 데모하면서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니까 초창기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잡아갔죠. 체포해서 고문하고. 심지어는 뭐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사형도 시켰습니다. 근데 안 쫄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우선 위축은 됐겠죠. 하지만 여성 운동가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너희 영국 하면 유명한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남학생들 맨날 축구 얘기하고 또 뭐 있을까? 영국 스포츠 찍어. 영국 하면 유명한 스포츠. 테니스? 테니스도 있네. 오, 테니스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또 축구 아까 얘기했잖아. 축구 말고. 농구? 영국이 농구가 유명해? 야구는 진짜 넌 정말 스포츠에 1도 모르는구나. 말하지 마. 알았지? 어디 영국에서 야구를 얘기하고 있어. 야구. 그렇게 그렇게. 또 예, 맞습니다. 경마, 승마가 말 타고 돈 같은 거 그렇죠. 폴로 경기. 폴로라고 하고. 근데 경마가 영국에서 출발해요. 경마가 말끼리 경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마침 또 경마가 대회. 근데 이날은 이 경마가 굉장히 중요했어. 왜냐하면 왕세자의 말, 왕자의 말이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도 막 보도를 했죠. 그래서 경기날 딱 이제 경기가 열렸어. 왕세자의 말이 이제 여기 땅 해가지고 막 달려나가는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그 경기장으로 난입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갑자기 피켓을 이렇게 관중석으로 싹 올렸습니다. 뭐라고 쓰였을까? 우먼 스포츠, 여성에게도 선거권. 잠시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달려오는 말에 치여가지고 여자는 즉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제 충돌 과정에서 왕세자의 말이 다쳤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웬 미친 여자가 경기에 난입이 됐어. 우리 왕세자님의 말을 다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난 거예요. 자, 이 기사를 본 우리 여성 동지 어떻게 됐어요? 남편 밥 주려고 이제 계란 후라이 하다가 깊은 빡침이 왔겠죠. 그래서 후라이팬을 뒤집어 남편 새끼한테 가가지고 넌 죽어야 되지. 대가리 다 패버리고 길거리로 개떼같이 나와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었어요. 자, 그런 여파로 결국에는 여성들도 나중에 영국은 선거법 개정이 6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1900년대 중반, 20세기 중반에 와서 20세기 중반에 와서 여성도 참정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남녀의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들은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누구나 남녀 차별 없이 선거권을 갖는 걸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 제한이 있겠죠. 3살짜리가 사탕 먹으면서 자들 주세요 여기 이러고 오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우리는 언제 보통 선거가 시작했어요? 우리는 뭐? 19세기 말? 19세. 아니, 우리는 또 방금 제가 시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알다시피 좀 역사가 굴곡지잖아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어떻게 했어요? 수립되고 나서 우리는 처음부터 남녀 차별 없었어요. 예,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이 보통 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선거 연령이 얼마야? 만이란 말 그냥 19세 아니야? 만자 안 붙인 그냥 19세지만 이제 19세면 학년 몇 학년? 고3.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돼. 선거일 기준 알았어? 너 몇 월생이야? 저 6월생. 보통 선거가 4월 정도, 4, 5월에 열려. 넌 그날 선거 못 하는 거야. 너 학교 와야 돼, 학교 공부하고. 4월 이전생들로 4월 이전생. 너희는 그날 땡 잡은 거야. 나가서 이제 선거 투표하러 가는 거야. 걔네는 투표하러 가고 니네 남아서 학교 공부하고 있어. 근데 왜 그러면은 투표한 애들은 다 된 거예요? 뻥이야 임마. 그날 시험 임마. 대통령 선거는 시사. 쟤네가 불쌍한 거지. 쟤네 투표하러 가야 되고 넌 집에서 놀면 되고. 쟤네 투표하러 가야 돼. 뻥이야. 그날 시험. 선거날 쉬잖아.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분 19살 고3 돼도 이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정치적 의사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 얘기까지 한번 빨리 보면 책 보세요. 자, 형광펜 들어봅시다. 8페이지 맨 위에. 자, 인권 의미가 있죠? 다 하지 말고 중간부터 형광펜. 오직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그죠? 오직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뭘 가져? 존엄성 보장. 자, 다 까먹어도 돼. 존엄성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가. 인간의 권리, 인권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뭐야? 존엄성의 가치다. 자, 인권의 특징 4가지가 있죠. 보편성, 누구나, everybody, 모든 인간은 누구나 보편성. 그 다음에 천부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걸 자연성이라고 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나 권리를 가져. 자, 너희 반은 제가 재밌는 거 물어볼게요.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태어나면서 인권을 갖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 뱃속에 태어나는 권리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직 안 태어났는데. 얘들아 아직 안 태어났잖아. 뱃속에 있다니까. 얘 인간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니야. 태아의 권리가 아직 안 태어났다고 새끼야. 인권 새끼야 인권. 얘 있어요 없어요? 얘 권리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태어났다고. 한명 선생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오잖아. 얘 있어요 없어요 얘? 없어요? 없냐고요? 얘 사람 새끼 아니야. 얘 뭐야 얘는? 얘 뭐냐고 얘는? 있어요 없어요?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상속을 주는데 여기 뱃속에 있는 이 손주 새끼 아직 안 태어났잖아. 주고 싶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오 손주 새끼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손주 새끼 나 갑자기 유산된 거. 될까 안 될까? 몰라? 될까 안 될까? 네 됩니다.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살아서 태어나야 돼. 만약에 사산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했어도 만약에 죽어서 태어나면요 애들에게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상속이 없었던 걸로 됩니다. 알았어? 나머지한테 가는 거. 태아도 권리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 거 하는 게 법이에요. 아유. 자, 불가침성.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양도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 항구성 죽을 때까지. 자, 그럼 시민혁명 얘기해 보자. 사회적 배경은 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말 많은데 절대 왕제 없어요. 독재. 왕이 독재했다고. 왕이 독재했다고. 사상적 배경 세 가지. 이건 형아배지라서 천부인권. 그렇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갖는다. 이게 천부인권이잖아. 계몽 깨어나라. 자가. 너희 똑같은 인간이야. 깨어나라. 계몽이 깨어나는 거야. 이성적 자각이라고 해. 인간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 깨어나라. 근데 깨어나라고 누가 막 외쳤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막 자각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계몽 사상가들이 막 주입을 했어요. 야, 우리 똑같은 인간이야. 우리 깨어나야 돼. 계몽 사상가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자.